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한덕수 청문회 민주정의 보이콧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그 첫 주자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단 열리긴 열렸습니다만 네. 이 개의 39분 만에 정회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청문회 보이콧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이 대표로 청문회장에 홀로 참석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채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강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정의 양당은 오늘 무거운 심정으로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이 기존 청문회의 두세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후보자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후보자는 관련 자료 일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 정부 출범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 재협의에서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김앤장 활동 내역, 또 배우자 미술품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면서 허술한 맹탕 청문회는 안 된다, 국민들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미비를 핑계 삼아 윤 정부 내각의 첫 청문회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요구 건수가 이전 문 정부의 총리 때와 비하면 3, 4배가 많은 데다 50년 전 급여 내용, 또 40여 년 전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 등 낼 수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이 청문회 보이콧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다라면서 강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청문회의 생명은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지금 39분 만에 정회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회인 건지 파행인 건지 속개가 오후에 됐나요? 네, 오후 2시에 다시 열리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 주호영 위원장의 이 원론적인 자료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만 짧게 주고받은 채 40분 만에 끝이 났거든요. 네. 여기에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 국민의힘도 더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 인준은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그쵸. 오전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강행을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여야 간사가 2시 전 속개하기로 약속했던 2시 전인 1시 40분쯤 여야 간사가 만났는데요. 협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2시 회의는 수년될 예정이고 간사 간 협의는 계속하겠다라는 입장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사실 이번에 이 청문회를 두고 뭐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는 청문회가 파행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자는 글쎄 파행까지는 안 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파행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오늘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잘했건 잘못했건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나쁜 자격이 있던 함량 미달이건 간에 네. 일단 청문회 자리는 만들면 했어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걸 파헤쳤어야 되는데 네. 아예 참석도 안 했다? 저는 그 굉장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이유는 뻔하죠. 기선잡기용. 예? 당선인 이제 취임을 앞두고 네. 삿바 싸움에서 이제 민주당이 밀리지 않겠다. 두 번째는 5년 전에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예 투표에도 불참했거든요. 네. 5년 전에 되갚아주겠다. 우리가 당한 거 되갚아주겠다. 네. 그리고 또 총리로 한덕수 총리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과반수 넘겨야 되는데 총리 갖고 계속 들고 그 지금 네. 그
여당 쪽을 압박하면서 네. 그 다른 문제 있는 장관들 후보자들 그런 후보자들의 낭만을 유도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청문회 전국이 초반부터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유호정 기자,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 전국을 앞두고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청문회 관련 발언을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윤석열 내각의 후보자들 비리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문제부터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박 위원장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 위원장 오늘 오전에 떳떳하게 지적하려면 국민의힘을 지적하려면 네. 묵인할 수 없다라면서 표적 과잉 수사와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 조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대법 판결에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진솔한 입장을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가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 밝혔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박 위원장 발언 이후 40여 분 만에 오, 조국 전 네.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사과를 표명했다라면서 저희 가족과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라는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사실 조 전 장관의 죄송하다, 송구하다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과거 조 전 장관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듭된 사과 표명에도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런 목소리에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본인의 과거 발언을 1번, 2번, 3번 번호까지 달아가면서 이렇게 사과하지 않았냐,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는 SNS 글을 올려서 또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과하시라면 몇백 번이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에 대한 잣대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주길 소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실 발언이 박지원 위원장 발언에 한 40분 있다가 바로 나온 입장이었는데요. 네네. 조금 전 박지원 위원장이 이 조 전 장관의 사과 말씀에 감사드린다라는 이런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SNS로 뭐 조 전 장관,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이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